네, 우여곡절 끝에 조국 후보자의 지각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새로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벼르는 조국 청문회, 송곳 청문회가 될지 맹탕 청문회가 될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제는 열리는 거죠? 네. 예. 오늘 보니까 증인도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열리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잘했다라고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잘했다. 예. 이번에 인사청문회 없이 아마 그대로 끝났으면 예.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그냥 기자간담회만 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그 나쁜 선례가 남았을 텐데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며칠 전에 이제 그 반박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그동안 언론이 했던 검증 그것보다도 좀 오히려 수준이 좀 낮은 네.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어떤 공방 같은 것 그런 거를 벌일 만한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어찌 됐건 인사청문회는 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예. 총평을 들어보면 잘했지만 기대는 안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어쨌든 오늘 증인 채택 문제로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가장 마지막까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동양대 총장. 그런데 동양대 총장을 제외하고 11명으로 지금 합의가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법부가 마지막까지 이런 논란 속에서 마지막이라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낸 것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누구를 낙마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책과 그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해서 도덕성도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여야 간에 여당도 무조건 옹호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야당도 의혹만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그 증거와 또 관련되는 팩트를 내놓고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결국 이제 11명 마지막에는 93명까지 갔다가 1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최종 제외가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도 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이라든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결국은 빼는 걸로. 그렇죠. 여당에서 이런 주장. 결국은 빠져서 최종적으로 11명이 됐는데요. 내일 후보자와 11명의 이 증인들 아주 제대로 증언을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 의혹들 이런 부분을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 이 조국 후보자 정국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이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 채택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이 영어 봉사 활동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장은 준 적이 없다. 거기다 부인의 부탁 전화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어떤 의혹이 있었던 건지 짚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수상 실적으로 밝힌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입니다. 표창장을 발급한 어학교육원 원장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상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양대학교는 자료 보존 기한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최 총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최 총장은 자신은 해당 상을 발급하지 않았고 특히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표창 수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상장을 만들어가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일련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 찍어주거든요. 그 일련 번호가 다른데 직인이 찍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혔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어제 조 후보자는 딸이 실제로 학교에 가서 영어로 가르치는 활동을 했고 표창장을 받은 게 맞다고 해명했었죠.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는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 해명까지 지금 듣고 왔는데요. 동양대 학교 측 그리고 총장 측 해명이 어제 하루 종일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네. 조금 전에 들은 동양대 총장의 녹취는 조사를 받고 나오는 오늘 새벽 상황의 이 녹취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 쪽에서도 아마 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나왔을 예.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 직후에 이미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이 조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쪽에서 확보한 그 표창장과 그 학교 측의 총장 명의로 나가는 상장들의 예. 양식이라든가 또 일련 번호가 다르다는 걸 이제 확인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 내용도 지금 이 총장님께서 직접 이제 본인 입으로 좀 이제 확인을 좀 시켜줬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일인데 예. 조 후보자 지금 부인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뭐 좀 위임해 준 거를 해줄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예. 그 대목. 그걸 보건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총장 명의의 그런 그걸 좀 임의로 발행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또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또 여권의 이제 핵심 인사가 전화를 걸어서 약간의 회유성 발언도 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금 보니까 총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뭐 유시민 이사장이 아마 전화를 걸은 것 같고 예. 유시민 이사장은 어찌됐건 뭐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여권 내에서 대권 주자로 얘기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인물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또 조국 후보자 예. 옹호 발언까지 내놓은 그런 인물인데 네. 그런 인물이 전화를 걸어서 이걸 뭐 위임받은 거로 해줄 수 없겠냐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이것도 상당히 이건 좀 이제 그 부적절한 그런 예. 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번에 드러난 그 동양대 관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다른 후보자 같으면 아마 이 건 하나만으로도 예. 낙마하고도 남을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 상황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총장 얘기로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하나 하고 부인 그리고 이 여권 관계자로부터 어떻게 좀 위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제 주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보면은 일단 동양대가 좀 서울에서 멀리 있어서 이 타대학 학생에게 이런 표창장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저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최 총장이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표창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또 다른 총장의 직인이 있다. 대개 보면 학교로 그렇거든요. 이 아주 중요한 문건 같은 경우는 총장이 직접 결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직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초중등 학생들 뭐 표창 주는 거야. 그거 뭐 이걸 가지고 총장이 직접 다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회장 명의로 보낼 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뭐 직인이 있어서 그런 예. 상황이 전개됐고 예. 그리고 이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최 총장의 얘기와 또 직원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총장이 직인을 안 찍어도 발부가 가능한 이런 표창장도 학교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훈장이라든가 표창 상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보직 교수라든가 또는 책임자에게 사실은 정결권을 주고 이제 위임하는 예.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 학교에서 정확히 그런지는 그건 파악해야 됩니다. 대신에 총장도 정확한 증거를 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들었다. 기억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전화가 왔다는데 이 얘기가 다 다릅니다. 사실 확인차 전화 걸었다는데 이 얘기를 이 최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무마라든가 위임을 예. 해달라는 그런 얘기로 지금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런데 최 총장이 그동안 했던 그 발언들을 본다면 특히 이제 교회 언론인의 이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거기 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 조국 후보자 빨리 이 조국 빠를 쪼 국명국 그래서 빨리 국면을 마무리하고 사퇴하라라는 그런 예. 성명서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정권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라는 얘기 굉장히 사실 정치적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최 총장의 얘기는 하나하나 검증해야 된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확하게 팩트를 검찰에서 아마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최 총장의 발언을 일면만 믿으면서 계속 얘기하다가는 예. 사실 진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 총장의 얘기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 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들 얘기를 예.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 정도면은 뭐 녹취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뭔가 그런 것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직인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직인이 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그쪽에서 나온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직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조 후보자 딸이 제출한 그 이제 그 상장에 있는 직인이 지금 총장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인하고 모양이 똑같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뭐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제2의 직인은 없는 거로 지금 현재까지. 예. 그것도 추정이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추정이 아니고 언론 보도 나온 내용대로 제가 언론 말씀드립니다. 보도가 과연 정확한지는 또 검증해야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하면 뭐 정확히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앞서서 이 동양대 총장이 지목을 했었던 그 여권 인사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두관 의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두 분의 해명을 들어보면 유시민 이사장은 취재차 전화를 한 거다. 이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 제안을 내가 했겠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이 있고요.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취재차 전화를 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감한 있습니다. 시기에 예. 본인들이 그 여권 내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죠.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오해를 당연히 예. 유발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 의혹에 당사자로 뛰어들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예. 이런 전화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 뭐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참에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 보도돼 나오는 또는 지금 동양대 총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예. 한다면 그것 또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예.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신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뭐 좀 초선 의원의 정치권에서 별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다. 이러면 또 좀 이해를 할 수 예.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 한두해 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다 지금 유력 대권주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 국면에서 그런 그 행보를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이 총장하고 지금 나오는 이 두 분과의 통화 내용 뭐 녹음을 해놓지 않은 이상은 두 분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통화 자체가 이 두 분의 어떤 그 위치를 봤을 때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최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얘기하려면 아마 저는 녹취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건 최종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저도 일단 전화를 이 국면에서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도 사실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 두 분이 선의로 이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양대 뭐 네. 여러 가지 강연도 나가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경위를 네. 좀 알아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종훈 평론가처럼 뭐 예. 떠보려고 했다거나 요구 압박 이건 지나친 추론이다. 이 양측의 얘기를 대비해보고 최 총장의 얘기와 또 전화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고 최종적으로 그 의도와 또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추정해서 이거를 자칫 악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도리어 저는 일단은 액면 최 총장의 주장 그리고 전화를 했던 두 분의 주장 얘기를 종합해볼 필요는 있고요. 저도 굳이 전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일단 전화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을 또 이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꿰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 사안을 저는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무엇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인데요. 총장이 주는 상관은 1년 번호가 다르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총장 직인이 하나 더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를 해석하는 여야의 입장도 사뭇 다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걸로 해달라. 전결사항이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그렇게 요구했답니다. 사실상 증거인멸과 조작을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정경심 교수를 구속 수사하십시오. 조국 후보자 피의자 전환 및 직접 수사, 미루면 미룰수록 눈치 검찰 소리 듣습니다. 총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총장의 직인을 찍어서 나간 장 표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 관리하는 게 있었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기록이 따로 남아있질 않고 약간 그 직인 관리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총장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찍은 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이런 표창장 이런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직인의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 이 부분은 뭐 검찰이 다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좀 충분히 이건 확보를 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동양대 압수수색할 때,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 연구실뿐만 아니고 그 총무팀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내용도 이제 보도가 지금 돼 나오고 있는 그런 예. 그 상황이기도 한데 그때 이미 그 다 대조를 끝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 그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그 표창장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로 이제 발부하는 표창장 그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비교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김종민 의원께서 뭐 초중학생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초중학생들한테 총장 명의로 뭐 상장 주는 거 하고 이건 의미가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총장 명의로 왜 이걸 꼭 받으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그렇게 가볍게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절대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전원 같은 데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장급 이상이 발행한 상장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명시가 되는 겁니까? 상훈 기록에 명시를 해서 자기소개서에 포함시킬 수 있고 관련 자료도 제출할 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학들에서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뭐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초중학생들한테 주는 정도의 상장이다 생각하고 가볍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국당에서는 명백한 이 업무 방해다, 그리고 위조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전원 입학할 때 이 자소서에 등재한 부분에 영향이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만일 경우 정말 이것이 예.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정말로 이런 위조가 됐고 뭐 사문서 조작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영향을 뭐 충분히 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의전원을 입학하고 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예. 관련돼서 제출해둔 자료들 또 뭐 여러 가지 성적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엄밀하게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한 학생의 운명의 미래를 예.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관행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과연 취소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따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대신에 저는 이 사안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억측,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처럼 과거 뭐 아무리 공안검사라고 하지만 증거인멸, 조작, 지시,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아직은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기가 됐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좀 이런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진실을 규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청문회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후보자와 또 관련되는 여러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야당과 많은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들, 그중에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억측과 뒤늦게 또 예. 잘못된 보도나 실수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여야가 꼼꼼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 입학하는 과정에서 뭐 동양대 총장에게서 뭐 상을 하나 받았다. 이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각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자소서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죠. 어려운데. 그런 뿐만 예. 아니라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국대에서 이제 홍영표 교수가 이제 그 일저자로 등재시켜준 그런 논문 예. 실적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이 의전원 입학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지금 조 후보자 딸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약간 뭐 허위이거나 조작됐거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본인이 의전원에 입학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 동양대 총장의 그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총장 명의로 수상을 했고 안 했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찌됐건 자기 어머니가 그 일하고 있는 대학에 가서 인턴도 하고 거기서 또 이런 표창장도 받고 그걸 또 어머니가 결국 도와줬고 또 그 과정에서 보니까 또 뭐 연구비도 일부 좀 수령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 아닌가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어머니가 있는 학교에서 이런 그 표창장을 받은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거기 가서 인턴한 것부터가 인턴한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다. 특혜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뭐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제 임명 강행할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내일 청문회도 좀 지켜봐야 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에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청문회라고 봅니다. 네. 과연 그동안에 제기됐던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진실에 부합된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추정이나 억측에 의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네. 많은 부분들을 파악할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불법과 위법 그리고 또 불공정한 도덕성의 문제 다양한 차원을 저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제기했던 부분에서 정말로 그 부분에서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부적격한 정도인가 이 부분 볼 거고요. 또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 볼 텐데 저는 그래서 야당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가질 것인가 또 여당 의원들도 뭐 방어만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들 다시 말해서 장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정말 군사 독재와 투쟁하고 또 검찰 개혁이라든가 위해서 헌신했던 삶 전체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과 또 이번 사태에서 확인이 되는 조 후보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만일의 경우 불법이나 위법이 있다면 또는 조 후보자가 말로는 공정을 얘기해놓고 불공정한 행태가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의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임명을 할 것인데 검찰 수사는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것들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청문회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결국은 그렇게 사실은 청문회 안 하고 낙마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루지만 중요한 장이 남았습니다. 내일 제대로 또 검증하는 절차가.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장면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합의한 만큼 그 내일 청문회 국민들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늦게 합의한 조국 청문회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그런데 지금 양분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하자는 중진들도 있었지만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다. 공개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양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적어도 이틀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로 줄었고 또 가족 증인도 안 부르는 거. 당내에서 이 협상을 잘못한 거 아니냐. 깬다. 그러면 사실상의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죠. 그렇죠. 원내대표 나가란 얘기밖에 안 나가란 되거든요. 얘기죠. 법사위에서 다행히 합의는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열리기로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증인 채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만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합의한 것만 못한 이런 청문회가 돼버린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가족은 안 불러도 된다. 그냥 열자. 이렇게 이제 제안한 것이 사실은 이번에 그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저는 기여를 한 셈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자면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으로 이제 끝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전부 다를 부르지는 않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정경심 교수 정도는 최소한 오는 것이 여러모로 볼 때도 이거는 명백히 합리적이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가족 하나도 못 불렀죠. 또 오늘 또 동양대 총장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뭐 진실규명을 해내는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충분히 노력을 했으며 충분히 얻어낼 것을 얻어냈느냐 그 의문이 든다는 거죠. 당연히 당내에서도. 그런데 뭐 지금 굴욕 논란이 있을 협상이라는 수밖에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포기를 안 하면 또 청문회를 못 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차라리,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뭐 국정조사나 그렇죠. 아니면 뭐 오히려 그쪽으로 특검으로 가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기자간담회만 하고 후보자가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이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집권했을 때도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방통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부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찌 됐건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맞고 저렇게 비판하실 시간에 저 같으면 청문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사퇴 얘기까지 지금 나왔었는데 청문회를 만약에 무산시켰으면 무산시킨 대로 또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중진들의 의견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사실은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저는 전략의 실패라고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를 하지 않고 낙마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아주 고강도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권과 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핵심적인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청문회 전에 낙마시키는 전략에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들,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못한다면 결국은 여권도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그런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치지 않는 후보자가 장관을 하게 됐을 경우 국정의 운영에 부담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은 정말로 아무런 검증도 못하고 위에 끌려가고 사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지금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벌써 특검하고 국정조사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후에 장기적인 전략은 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야권 내부에 자유한국당 내부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요. 항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대두됩니다.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당내 이런 거 다 거부하고 태극기 집회 나가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범법도 다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본다면 저는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대두되는 것 당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결국은 여권과 계속해서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또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무조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말고 이 자유한국당의 검찰 개혁 안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이 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텐데 이렇게 싸움만 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또 장애투쟁 나가고 지금 15,000건이 넘는 법안들 계속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불신합니까? 여권도 야권도 저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저는 다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준비 꼼꼼하게 해서 내일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잘 관철시키고 또 검증해서 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문회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당은 자진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는 하더라도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뭐 글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중대 결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일까요? 그러니까 뭐 정기국회 보이콧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그게 또 뭐 좋은 전략인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으로 가을 국회는 또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 못했던 그런 공세 또 이 검증, 추가 검증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저는 뭐 그냥 지금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조국 후보자 그대로 임명해도 야당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손해볼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흠이 많이 지적이 돼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그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도 물러나지 않을 거고 후보자들 뭐 그대로 임명 강행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관행이 아마 이제 예. 확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자유한국당 쪽은 계산해 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도 나오고 또 검찰 수사 상황까지 언론 보도 이렇게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는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좀 흘리고 있다. 제2의 논두렁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자료를 열람한 사람, 자료를 확인한 사람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후보자 그 딸인 조모양 본인이고 또 하나는 수사 당국입니다. 사실상 검찰을 통해서 유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009년 5월 달에 논두렁 시기의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고 하지만 그 행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패류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은 기본은 갖춰야 됩니다. 기본을 안 갖추고 저렇게 패류를 거듭 일삼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겠습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제2의 논두렁식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딸의 생활기록부 이 얘기하고 표창장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 여권에서는 지금 이런 의혹에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주광덕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예. 그 공표를 했죠. 네. 생활기록부까지 들고 나와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그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수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청문회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도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청문회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자 간담회장은 다른 장이거든요. 거기서 예.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불법적으로 입수된 것들 또 불법적으로 공개를 한 셈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도 마찬가지죠. 예. 검찰에서 누군가가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딱 기록을 봤는데 2건인데 그중에 한 건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것을 검색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 내부에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더군다나 뭐 주광덕 의원이 또 그쪽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검찰 조사가 좀 더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제대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 과정에서 악용되는 쪽으로 되고 있다. 예. 사실은 그 생활기록도 결국 유출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터리였다는 거. 뭐 영어 실력 얘기했는데 도리어 영어 실력은 정말 뛰어난 것으로 또 이 학교라든가 여기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거나 또는 억측을 도리어 확신을 시켜주는 이런 잘못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권이 이제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에서는 이제 발을 네. 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 법조 개혁에서도 검찰이 이 수동적 피동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개혁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예. 많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 검찰이 좀 명심할 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유출했는지 이 부분 또한 또 다른 갈래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뭐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사하겠죠. 예. 그리고 뭐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 그러면 뭐 관련자들 처벌받는 게 마땅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여권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또 오늘은 보니까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좀 공격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흘러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일단 조국 후보자 임명되기 전까지는 차단하는 데 목적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지금 침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함구령을 내린 상태여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수사 과정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팩트들조차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예. 이런 것은 사실은 좀 과도한 그 언론 침해, 언론 그 취재 활동 침해인 동시에 검찰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족쇄를 좀 물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아니 윤석열 그 검찰총장도 임명 강행한 케이스 아닙니까?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임명 강행한 인물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명시켜 놓은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검찰총장을 공격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임명 강행된 게 2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볼썽사납게 보인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예. 예. 뭐 검찰도 정치적인 의도 해석을 좀 의심한 듯한 이런 정황이 있다 보니까 각서까지 내부에서 각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사 중간 상황은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내일 청문회를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